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요즘 그 넷플릭스를 보니까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전쟁 영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뭐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이런 영화들 중에서 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좀 제가 봤는데 그 영화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히틀러가 유럽 침공을 하기 직전, 그러니까 임박한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폴란드를 침공할 때부터 이제 그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프랑스하고 이제 영국이.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그 직전,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의 주테텐이라고 그러죠. 슈테텐. 그 슈테텐 지역을 그 독일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지. 그 지역을 이제 방어하는 과정에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히틀러의 어떤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 과정을 하루 동안에 어떤 있었던 일을 영화한 뮌헨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니까 이 30년 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참 그대로 나와 있던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얘기를 잠깐 해줄까 합니다. 영화를 이렇게 사전 지식이 없이 보면은 상당히 지루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특히나 그 예전에 여성들이 같이 영화 보면은 전쟁 영화 되게 싫어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나이가 좀 드니까. 남자들도 이 나이가 들면 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돈을 참 좋아하고, 돈이 참 좋구나. 이거를 이제 20살 때는 잘 몰라.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남자들은 어린애들 같아가지고 돈이 먼저 참 좋은 건지 몰라. 근데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돈 좋은 줄 알겠더라고. 그래서 30대, 40대, 50대 넘어갈수록 돈이라는 게 참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성들을 이해하게 돼. 쟤네들이 왜 전쟁 영화 같은 거 재미없게 생각했는지가 확실하게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만약에 그때 그런 거를 안 배웠으면은 저도 그냥 별로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학교 다닐 때 좀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어서 사전 지식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제가 이렇게 썼죠. 영국 수상 챔버린이 왜 히틀러에게 속임을 당했나 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1938년도 38년 9월이죠 그때가 38년 9월에 있었던 일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38년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줬지만 먼저 이제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을 하는 게 1938년도 3월입니다. 1938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1936년도부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을 갖게 된 게 히틀러고, 엄밀히 따지면 32년부터 이제 수상이라는 자리를 갖게 됐고, 36년쯤 되면 이제 거의 완전 마술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되고, 38년쯤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병합을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병합을 한 게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가 왜 그러냐면 일단 히틀러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고, 당시만 해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각 민족들의 국가를 만들어라 라는 어떤 개념으로 국가를 다 독립시켜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합스부르크 왕가,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해체시키고, 또 1차 세계대전 때 같이 해체된 나라가 어디죠? 바로 오스만 투르크죠. 그래서 오토만 제국하고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그 오토만 제국, 오토만이 오스만이에요. 오스만 투르크하고 지금 터키랑 지금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을 다 해체시키기 위해서 그 명분을 삼은 게 뭐냐면
뭐 발칸반도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수많은 그 아랍 민족들을 그냥 해체시키기 뭐하니까 민족 자결주의라는 개념을 얘기해가지고 터키한테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해방시키고, 그리고 발칸반도,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체코라든지 이런 나라들, 이런 민족들은 원래 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안에 있었는데 이걸 그냥 싹 다 독립을 시키고, 오스트리아는 그 오스트리아 딱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 있죠, 그 정도만 딱 남기고 싹 다 해방을 시켜버렸습니다. 헝가리도 헝가리라는 나라로 그냥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만들어낸 건데 사실 영국이죠. 예.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어떤 개념을 본인들의 식민지 정책에 상당히 좋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써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히틀러가 그걸 역이용한 거야. 말하자면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 좋네. 그러면 야, 오스트리아에 있는 오스트리아 독일 사람들이고 체코슬로바키아 뭐 다 독일 사람들이 60%씩 사는데 그 나라에 있는 독일 사람들이 있는 거 다 우리가 그냥 합병해도 되겠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거주지역 합병 문제를 가지고 그 뮌헨 협정이라는 어떤 그 화두로 올리게 된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어떻게 보면은 영국이 먼저 화두를 던진 것을 1차 세계대전 때 사실 자기들을 상당히 힘들게 했잖아요, 영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진 게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이 패하고 오스트리아랑 패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독일이 상당히 그 전후 배상 문제 때문에 힘들고 베르사유 조약에서 엄청난 그 전쟁의 책임을 굴레를 씌워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제 뒤집기를 해버린 거지. 좋아, 뭐 민족 자결주의 좋아. 다 뒤집어 엎었으니까 너희들 우리가 민족을 다 뭉칠게. 독일 민족을 다 뭉쳐버릴 거야. 오스트리아도 독일이고 체코도 독일 사람도 많고 폴란드에도 독일 사람도 좀 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일인들이 좀 살고 있는 지역들은 싹을 다 그냥 독일 제국으로 형성하겠다. 이 개념을 가지고 히틀러가 달려든 게 1938년 바로 뮌헨 협정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체인벌린은 너희들이 그냥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끼리만 좀 살려고 하는 거구나. 니네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오스만 투르크 터키랑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있는 오스트리아를 다 해체시켜버린 거, 해체시켜서 영국이 이제 식민지를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니네들도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 알았어. 그래, 그 정도까지는 내가 또 해줘야지. 또 보니까 독일이 또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막 근육이 엄청나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 거야. 왜냐면 독일은 당시만 해도 세계공항이 있었긴 했는데 이렇게 막 원래부터 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 이런 나라를 참 무역을 많이 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 제조업이 되게 강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타격이 있었지만 영국처럼 그러니까 엄청 잘 살다가 이게 못 살아지는 과정이 간격이 큰 그런 어떤 영국과 달리 그냥 원래 좀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진 느낌이기 때문에 독일은 별로 그렇게 1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큰 이유가 그렇게 큰 뭐 경제 대공황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아주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정도는 아니었어. 왜? 어차피 힘들었기 때문에. 뭐 화폐를 예를 들어 뭐 몇만 마르크를 뭐 이렇게 갖다 부었다 그러지만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게 독일은 생산 물자가 풍부해요. 공장도 많고 뭐 기계니 뭐네 물자 이런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뭐 화폐 같은 것이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그렇지 그냥 물물전으로 가능했던 왜 물자가 있으니까.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먹고 사는 거야. 아르헨티나도 본인들이 생산하는 어떤 뭐 소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지처럼 깔려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많아가지고 뭐 1000%씩 지폐를 가지고 뭐 바구리를 만드네 뭐네 그래도 먹고 사는 이유가 돈으로 주지 말고 그냥 너 닭 하나 줄 테니까 나 소세지 하나 줘. 왜? 소세지는 지천이고 돼지 새끼가 지천이고 소가 지천인데 뭐가 문제야?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는 나라가 문제인 거야. 모든 걸 돈으로 사와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게 문제인 거지. 독일이라든지 독일도 지금 뭐 워낙 땅이 떨어 넓고 또 감자라든지 또 돼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지천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뭐 독일은 또 가보면 소세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이런 게 그렇게
없고 굶어 죽고 이런 게 없어. 워낙 뭐 농촌에 가보면 그래도 먹을 게 많고 이런 나라입니다. 예, 땅이 워낙 넓고 인구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나 독일처럼 뭐 인프레가 돼가지고 뭐 지폐를 가지고 가방을 만든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굶어 죽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예, 그러지 않아요. 한국만 그런 거야. 한국은 왜냐면 땅이 좁아가지고 산물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봤을 때는 저기 인플레이션이 돼도 영국은 반대야. 영국은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경제 공황이 영국한테는 직격탄이 된 거예요. 왜? 원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돈 많을 때는 뭐 집에 있는 전구 같은 거 하나라도 다 사람 불러가지고 시켜가지고 아무 불편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막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만 원밖에 못 벌면 어떻게 돼? 모든 걸 새로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예, 전구도 못 끼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할 줄 아는 게 있는 아저씨야. 예, 뭐 전구도 알아서 꼈고 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뭐 이렇게 막 뚜닥뚜닥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는 300만 원 벌었다고 해도 지금 한 100만 원 벌어도 괜찮아. 뭐 내가 직접 하지 뭐. 이게 독일이라. 그러니까 경제 공황에서 금방 일어나는 거야, 독일이.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 봤을 때는 야 이거 독일 이거 싸우면 우리가 지겠다. 지금 우리가 돈도 막 수금이 막 안 되는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지금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에서도 뭐 물자 뭐 해준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가져오고 특히 사치품에 이런 것들을 많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공황이 되거나 불황이 되면 사치품 같은 거 안 하잖아. 프랑스보다 더 다급했어. 프랑스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땅이 워낙 넓고 그 넓은 땅에서 산물, 농산물이라든지 뭐 육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영국하고는 또 차원이 틀려. 예. 자국에서 다 생산이 돼.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은 자국에서 다 생산이 되는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또한 그렇게 뭐 이렇게 그 경제 공황이 그건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는 제조업이 약해.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게 별로 약한 거야. 독일은 그게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져. 특히 군수 산업이 강하기 때문에 프랑스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가 싫은 겁니다. 특히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 1차 세계대전을 치루었기 때문에 영국은 이제 남의 나라 와서 고생을 한 거고 영국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 때 남의 나라 가가지고 참호원 밑에서 막 냄새 나는 데서 독가스 마시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막 나는 거고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야 이 전쟁 나면 또 우리나라 땅에서 다 이게 전쟁 날 텐데 또 개고생하겠구나 이 생각하는 건데 독일은 뭐냐면 어차피 다 털려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털려가지고 와서 망신당하고 그랬던 입장이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거야. 어차피 다 가져갔어. 1차 세계대전 때 졌다 그래가지고 프랑스하고 또 영국 놈들이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갔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경제 대공황 왔다 그래가지고 뭐 좀 더 어차피 다 거덜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맨땅 헤딩이야. 아쉬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애들이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두려운 거예요. 또 그 고생하기가 싫은 거야. 바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체인벌린이 속은 게 아니라 그냥 속고 싶은 거야. 히틀러가 얘기하는 대로 그래. 나 그냥 체코슬로바키아에 슈테텐란드라고 그래. 슈테텐란드라고 그래. 여기를 슈테텐 지역. 슈테텐 지역만 내놓으면 그 지역이 이제 근데 히틀러도 머리가 좋은 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내에서 산업시설이 되게 많았어요. 원래 오스트리아가 기계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원래 식무기도 많고 막 그랬던 나라야. 그래서 그 지역, 그 오스트리아 제국 중에서 체코슬로바키아 쪽에 또 그 산업시설이 많아. 예. 그 슈테텐 지역이 산업시설이 많은데 그 지역에 또 독일 사람들이 많은 거야. 독일인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지역을 독일이 합병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용인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게 체코슬로바키아로 갔죠. 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졌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독일은 예전에 폴란드로 넘긴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나고요. 동프로이센에 있었던 지역이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체코슬로바키아한테 그 할양했던 슈테텐 지역 있죠. 이 지역이 다 산업 지역이에요. 동프로이센 지역이 다 산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나 산업시설이 많아서 거기가 알짜배기 땅인데 그걸 다 뺏겼어 지금 이미 독일은.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보면 그거 다 뺏기고 지금 시작했는데도 지금 유럽에서 1등 국가 돼 있는 겁니다. 상당한 거예요. 상당한 겁니다. 아무튼 뭐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걸 다 가지겠다라고 해서 그 체코의 슈테텐 지역을 가져가겠다 우리가 라는 것 때문에 엄포를 놨는데 아니면 전쟁할 거야 라고 하는데
영국의 체인벌린이 그냥 가져가고 그걸로 체코 그거 슈테텐 지역 줄 테니까 그것만으로 그냥 끝내. 여기서 더 이상 뭐 달라고 그러면 안 돼. 뭐 폴란드니 뭐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국 체인벌린이 하고 히틀러하고 둘이 공동으로 써가지고 사인하고 딱 보여줘서 뭐 이 종이에 뭐 우리 시대에 뭐 평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그 비행기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히틀러의 말이 그냥 맞길 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우리는 정말 전쟁하기 싫다는 걸 딱 이미 정해놓은 거야. 근데 히틀러는 이제 그 뮌헨 협정을 1938년 이제 하고 결국은 이제 6개월 후에 체코를 병합을 하고 그다음에 폴란드를 침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체코로 병합하고 폴란드 침공하면서 바로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은 이제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진 게 뮌헨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뮌헨이 저도 이제 뮌헨을 참 많이 갔는데 2014년도부터 뮌헨을 갔어요. 가서 보면은 그 용장기념관이라고 해서 오데온 플라츠라고 그래요. 거기 앞에서 이제 그 오데온 플라츠 앞에서 히틀러가 이제 쿠데타를 이루겠다가 깜빵에 들어가죠. 그 깜빵에서 쓴 게 이제 마이네 캄프트, 나의 투쟁입니다. 뮌헨은 히틀러랑 상당히 인연이 많은 곳이에요. 히틀러가 또 뮌헨에서 본인의 입지를 막 드러내는 곳이지. 처음에 자기가 스테이지에 오른 것도 뮌헨이고, 그리고 이제 전 유럽에 있는 수상들을 다 긁어 모아서 자기 앞에서 머리 꿀리고 사인까지 하게 만든 것도 뮌헨입니다. 물론 본인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린츠인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오스트리아 린츠. 뮌헨이 그만큼 이제 히틀러한테 상당히 인연이 있는 곳이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뮌헨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결론을 좀 짓고 싶어요. 이미 히틀러는 전쟁을 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입니다. 전쟁을 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의 사람하고 협상을 맺어서 빌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협상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고 이 마음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서 전쟁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그 사람을 좀 더 간을 작게 만들고 초장부터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봐주다가는 더 큰 괴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뮌헨 협정 이후로 히틀러는 더 큰 괴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장군들이 이제 찍소리를 못 하는 거야. 왜? 원래는 이 독일 군부가 상당히 강해요. 국방군이.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원래 군인들이 윗사람 말을 안 듣고 유명한 나라인데 히틀러야말로 정말 장군도 아니고 일개 하사관 출신인 사람이 뭐 저기 선거에서 올라와가지고 코스염 달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 말을 들을까 말까 속으로만 막 불만이 많았는데 영국하고 이탈리아, 프랑스 수상까지 와가지고 히틀러 앞에서 무릎 꿇는 거 보니까 이제 찍소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뮌헨 협정은요, 히틀러의 고도의 심리전, 대중을 그냥 끌어당기는 힘을 완전히 만들어준 대표적인 게 뮌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도산이라고 그러죠. 남을 이용해서 내가 누굴 죽인 거냐면 영국 수상, 이탈리아 수상, 프랑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불러 모아서 자기네 군인들을 보여준 거야. 장군들, 봐 이 새끼들아, 내가 얘를 데리고 이렇게 무릎 꿇리는 거 봤지? 내 말 들을 거 안 들을 거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뮌헨 협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히틀러는 결국은 남의 나라 지도자를 가지고 자기네 밑에 있는 군인들을 무릎 꿇리는 경우가 바로 뮌헨 협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